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위한 각종 시행 특례가 이제 나옵니다. 이 파트가 또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자,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청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당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할 때 혜택을 주는데 무엇이냐니까, 이 시설 사업에서 이제 시설 부지는 강제 수용합니다. 부지는 강제 수용을 할 것이고, 공사를 위해서 이제 인근 토지죠. 요 옆에 있는 인근 토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 이 장소를 좀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공사 부지는 강제 수용해서 건물을 딱 지을 것인데, 요 옆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요, 공사를 위해서 좀 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자 좀 빌려 쓰자. 근데 이걸 안 빌려주면 이제 보시면 조사 측량에서 출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어떤 방해물 제거도 할 수가 있고, 또 강제 일시간 요 공사를 위해서 일시간 강제 임차 일시간 사용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요걸 발생이 딱 터집니다. 요걸로죠. 둘 다 발생되는 것이 사업인증인데, 요 사업인증된 시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인증 시점은 이 시설 결정한 날이 아니고 이제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가 되어진 날부터 이제 사업인증을 본다고 했습니다. 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출입을 할 때 보십니다. 출입할 때는요,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그 소유자들한테 통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일시 사용과 방향을 제거는 3일 전까지 할 날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있죠. 요 통지하기 전에 이제 요것이 행정청 시행사업장은 그냥 통제하고 강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정청 시행자 같은 경우는요, 출입할 때 해당 특강시군 해당 도시의 장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허가받고 나서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 겁니다. 그런데 요 통지입니다. 요 일시 사용을 위한 요 통지하기 전에 그 전에 해당 소유자 등한테 동의를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의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요, 이 행정청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해당 특강시장 군수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통지하고 나서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비행정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강시군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허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날 3일 전까지 알리고 사용하라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이죠. 자,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요, 출입할 때 허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X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일시 사용할 때는요, 출입할 때는 7일 전인데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한다. 할 날. 그래서 이제 2번 X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당연히 출입할 때 허가증을 보이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없이 3번은 맞습니다. 이 4번에 출입 등으로 발생한 요 손실에 관한 사항은요, 요 손실 보상은 출입한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또 사회 시행자가 손실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겠죠. 4번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때에서 징역 처분 등은 없습니다. 과태료 처벌이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답은 3번이 맞다 이렇게만 보시고 밑에 5번은 볼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14번을 가봅니다. 사업의 시행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이 사업들은요, 우리 특강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부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보시고 또 두 번째입니다. 인접한 토지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는요,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국장한테 인가받는 그 지진권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준공 예정일 변경 정도는 변경 인가상이 변경 인가를 할 때 보시면 공고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준공 예정에 일을 조금 늦춘다. 이 사실까지 공람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5번에서는요, 사업구역의 경계가 변경이 없다라면 그 건축물 짓는 연면적이 10% 미만의 변경일 때는요,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의 경계가 안 바뀌는 정도 하에서 건물 크기가 10% 내에서의 변경사항은 변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계 변경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쭉 했던 사항이 쭉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15번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합니다. 그 15번이 5번이 X인데 이건 뭐냐면요,
조건부인가 할 때 보시면 조건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측 할 때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공공이 아닌 민간 시행자, 공공이 아닌 민간 시행자한테만 조건부 담보조로서 이행 보증금을 내준다. 보증남은 항상 민간이 닦는 민간.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16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사업의 시행자 결정할 때에 보시면 원래 해당 그 특광시장공소 해당 시군이 사업시행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둘 이상에 걸칠 때는요 시행자 정한 협상합니다. 이 협상이 안 될 때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또요 시도관이면 국토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 도지사인 경우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 3번이죠. 16번에 3번 문제 3번 질문. 자, 분할 시행 또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할되어진 그 지역별도 실시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했었죠. 3번 질문 맞고요. 4번입니다. 그 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 사적인 토지는 거래의 자유가 있지만 공적인 토지는 사고 팔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우리 대상 그 사업 시행자 등 이 공익 사업이죠. 이 사업의 시행자 지정받을 때 민간 시행자 일대 한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닌 공공들은요 그런 소유 요건이 없어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할 때 그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 계속 17번 문제입니다. 계속 전체했던 그 절차가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장부터는요, 이제 17번부터는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 중요한 상이네요. 그래서 이 시설 부지의 장기간 이 사업이 지연될 때의 권리 구제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 상은 또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또 매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에서의 권리 구제 상은 아주 중요한 어떤 쟁점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이 시설 결정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자라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딱 되었다 합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된 순간부터 이 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어떤 신규 건물의 건축과 토지에 관해서 각종 어떤 공작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한데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없댔습니다. 결정이 딱 되어서 이제 첫 번째 2년 안에 뭘 합니까? 순수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요 이 단계 속에서 1단계 3년 안에 시행할 1단계에 포함이 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그럽니다. 그래서 요럴 때 보시면 해당 시설 부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내 땅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뭘 허가받고 나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때 이용사항 딱 보니까요. 뭡니까? 일단은 있는 건물에 개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재축을 하게 해준다 겁니다. 자, 뿐 아니고 없는 그 땅에서의 가설 건물에 설치 요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작물 축조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요 사업식 확정이 딱 되지만 시행 예정일 3년 되기 그 3개월이냐 3개월 요 3개월 되기 전까지 없던 것을 이용한 가설 건물과 공작물 일대 한해서 철거 등 원상 회복 복구해야 될 복구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10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않고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일단 그 사업의 시행도 되지 않고 있으면 물론이고 또 보시면 여기 실시계획도 인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하여서 보시면 모든 토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내 땅을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때 요 매수 청구 같은 경우는요 해당 그 특광시장 분사한테 청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해당 요 사업의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한테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설치관리 업무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 청구한 데서 매수해주는 업무는 없다. 하지만 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이제 6개월 안에 매수한다 하지 않는다. 오케이. 또는 불허가 요 여부를 통지한테 통보하게 돼 있던 여부만 통보해 줍니다. 또 매수하겠다고 알려주면 이때 한 날부터 다시 2년 안에 실제 현금으로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돈이 없다. 라면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또 처음부터 매수가 안 되고 있으면 다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공작물 설치도 할 수가 있고 뿐 아니고 건물의 건축도 하게 해주는 데 규모가 있죠. 3층 이하 청수가 제한받는다.
삼성 이하.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보니까 순수한 협의의 단독 주택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은 짓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 2종 가운데서 단안노다,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방 고시원, 요것은 다중생활시설, 요것은 또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매수할 때의 방법이 뭐냐? 매수할 때도 현금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현금을 가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채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로서 첫 번째, 원할 때 다 채권 지급할 수 있다. 합니다. 원할 때. 또 두 번째입니다. 해명할 때, 원할 때. 또 두 번째 보니까 원치 않다 해도 3천만 원까지 현금 지급하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이거나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이면 채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채권 같으면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각종 어떤 상한 발행 이율 등은 해당 그 지방 조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나오겠죠. 이 방법 좀 더 있지만 일단 이것만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특광시구는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 장소를 설정이 되어진 곳에서는 이 시설 외에는 건물의 건축과 군용 설치 허가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이 보시면, 자, 요 시설 결정이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는 2단계 이렇게 구분하죠. 3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시설 결정 곳이 2년 되어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1단계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 일대에서 보시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의 개축, 재축 등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맞고요. 5번에 보시면 근데 원상 회복의 업무가 있습니다. 복구의 업무 3개월 거저까지 시행 예정일. 요건 원상 회복 없는 거 이용한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 회복의 업무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됩니다. 개축과 재축은 원상 회복 업무는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봐주고요. 그래서 18번 보시면 이제 매수 청구의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제 갑의 소유 토지는 A 광역시 B국에 소지한 지목의 대인 토지로서 토지 공사가 사업 시행되다 합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요, 누굽니까? 특광시장, 군수 아니면 시행자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그 구청장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1번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청구할 때 토지뿐 아니고 토지에 딸려 있는 같이 건물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은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매수 의무자가 원할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원한다 해도 여기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 일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청구를요, 요 청구를 해당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한테 청구했다라고 할 때는요, 매수를 채권 발행을 못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 일단에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3번쯤 X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4번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으면 이 청구받은 토지공사 등은요, 이 6개월 안에 청구한 자와 해당 그 인천시한테 이렇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3번이에요. 5번입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딱 결정이 딱 되지만 2층 아니죠. 3층 이하에 단독의 집 다시대 등의 공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식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 다 했던 설명 드립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20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수 청구 또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1번에 해당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예, 또 나왔습니다. 20번 문제 1번 지문. 다음에 6개월 안에 여부를 결정 통지해준다. 2번 지문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상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이하에 단독이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했습니다. 4번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한해서 보시면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원하는 자에게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다 맞고 3번은 X인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식의 문제 볼까요? 21번입니다. 2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하는 자일 때 본문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원할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요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는요, 비업무용 토지일 때, 보시면 3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발행할 수 있죠. 전부가 아니고 3천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닙니다.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20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매수할 때의 금액은요, 다른 공익사업회, 요 시설 매수할 때 금액은요, 공익사업회에 따른다 해서 공시가 아닙니까? 공익사업회에 따른다 해서 감정평가를 해줍니다. 감정평가를.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입니다. 공시가 아니고 공익사업회에 따른다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그걸 해줍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22번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십시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87페이지입니다. 실로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요 시설 결정은요, 더 나가서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이때 가서야 그 다음날 시설 결정이 이때 가서야 실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20년 미싱일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10년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또 2번은 이거죠. 지방의회에서는요, 시설 결정 그것이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할 때 그 해남과 집행이 수출은 아니죠.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10년 되어도 이 사업이 또 이만 나오죠. 10년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날,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제외하고 지방에서 결정해서 말합니다. 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해당 그 특광시장 군수가 그 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요, 내부적인 검토를 딱 통해서 이제 이 보고가 딱 되어지면 이제 90일 안에 내부적인 결정을 딱 해주고 해지하자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지방장한테 다시 권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됩니다. 이 권고서를 받으면 이 받은 날로부터 이제 1년 안에 보시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접 스스로 해제 결정을 할 것이다. 라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결정을 못한다 해서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한다 합니다. 해제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이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절차가 또 나오죠. 다 아시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2번 지문 X고요. 3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장기 밀집행시설 해제 공고받은 시장군수 해당 시하고는 누굽니까?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죠. 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X입니다. 보시고요. 4번 가시면 장기 밀집행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요 신청에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맞습니다. 맞고요. 자, 해제 결정을 일단 할 때 좀 누굽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이 고시 누굽니까? 고시는 결정자입니다. 결정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지 해당 시하고는 고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권자들이 고시한다 보니. 그래서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24번 보세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1번 지문 도시직에서 장례시설 등등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몇 개 딱 제시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것만 딱 둡니다. 그래서 몇 개 시설 딱 나왔다면 장례시설, 어려시설 나왔으면 도시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물을 때 나오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자, 2번입니다. 시설 결정 고시 1로부터 10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으면 물론이요, 실시 계획도 인가되지 아니할 때에 보시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실시 계획도 안 나왔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 인가 있으면 매수 청구 못 합니다. 2번 점은 X입니다. X 보시고요. 자, 3번이죠. 지방의회부터 해제 공고를 받게 되어진 도시장, 해당 시장군수는 지가 결정을 못해요. 못하니까 이 해제 공고받은 해당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가 해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4번 문제는요, 도지사가 시행한 그 사업으로 다른 도에서 이익 본다라 할 때는요, 그 도와 협의해서 비용 부담시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부담 합의가 안 된다 할 때 행정자치부, 지금 바뀌었죠? 행정안전부, 1호 바뀌었는데 행정자치부가 바뀌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어지면요, 가장 큰 면적이 큰 지방자치가 사업 시행한다가 아니고 이 시행자 저간은 협의를 한다. 그 협의가 안 될 때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도시와 도에 걸치면 국토장관이 시행한 사람은 지정해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설되어진 25번이죠. 해제 신청과 해제 결정 신청이죠. 이거 신설되었죠.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실료시까지도 그 집행계획 등이 안 나왔다 할 때에 보시면 입안권자한테 해제를 위해서 입안을 할 수 있다. 입안 신청할 수 있다.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받으면 입안권자는 3개월 안에 입안의 여부를 통보해 준다. 그래서 입안 신청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입 맞고요. 다음에 입안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할 때에는요,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결정권자한테 3번처럼 결정 신청이 오면 4번처럼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결정해 준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5번처럼요, 결정도 안 되고 있다 할 때 국토장관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받은 국토장관은요, 요 시설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 명령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입니다. 해제 입안 신청 3개월 내에 여부 통보, 해제 결정 신청 2개월 내에 여부 통보, 그다음에 안 되면 또 해제 입안 해제 심사 신청을 국장이 그럼 국장이 심사해서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 해제 입안 신청 3개월, 해제 결정 신청 2개월, 해제 심사 신청 국장한테, 다음에 국장이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은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다. 이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이제 제8장에 지구 단위 계획 구조과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요 장이 바뀌었으니까 시간이 짧아도 간단히 끊고 나서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해서 8장은 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